보자. 우리 68쪽에 할 건데 먼저 66쪽에 지난번에 했던 거 한 번만 더 살짝만 얘기하고 가자. 66쪽에서 얘기했었던 건 뭐냐면은 증발에 대한 얘기지. 이 증발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걸 얘기해. 자, 근데 우리 이거 어렸을 때 배웠던 거가 증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죠.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 자, 이 증발은 일부러 열을 가하거나 그러는 개념이 아니라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날아가는 개념이야. 그래서 모든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증발이 일어나게 되면 물의 양이 줄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물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날아가는 거지. 이렇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들어가 있던 입자들 중에서는 일부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질서하게 움직이던 기체 물 수증기가 다시 이제 물 쪽으로 돌아오는 애들도 있는 거죠. 근데 나가는 양이 많고 들어오는 양이 적으면은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우리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건 눈에 보여. 여기 있는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물의 양이 주는 건 눈에 보인단 말이지. 자, 이렇게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물의 양은 눈에 보이니까 자, 이 물의 양이 주는 걸 보고서는 증발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근데 뚜껑을 덮어 놓으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뚜껑을 덮어 놨을 때 나가는 애와 들어오는 애가 같아질 때가 생기는 거야. 이때를 우리는 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네. 그럼 여기 수증기가 가득 찼네.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 포화 상태가 됐을 때 증발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하지만 물 입자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증발이 일어나면 물의 양이 줄고 포화 상태가 되면 물의 양이 일정한데 그렇다면 자, 이제 68쪽 가자. 별표 매우 중요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거는 포화 상태의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포화 상태의 공기 1kg이야. 그러니까 공기 1kg 안에 수증기가 꽉 들어찼을 때 그 양을 그램으로 나타낸 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공기량이 많으면 수증기도 많이 들어갈 거고 공기량이 적으면 수증기도 조금 들어갈 건데 어디로 정해서 1kg이라고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수증기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따지는 거야. 자, 그런데 보시면 이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야.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보면 기온이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입자들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그만큼 빈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포화 수증기량이란 공기 1kg 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포화 수증기량 곡선 보시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포화 수증기량도 같이 증가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밑에 여기 지금 A점 봅시다. 자, 이 A점 이제 잘 봐. A점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거는 이 그래프,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가 나오게 되잖아. 그럼 공기 1k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도야. 그럼 30도일 때 얼마나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A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27.1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A점이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니? 14.7이죠.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포화 수증기량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온도에서 최대로 얼마까지 가질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게 포화 수증기량이야. A점은 지금 30도이기 때문에 27.1까지 가질 수 있어. 그게 포화 수증기량이고 하지만 실제는 14.7만 있네. 그럼 A는 무슨 상태라고 얘기를 하니? 불포화 상태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증기를 이만큼 더 집어넣는 거지. 아니면 온도를 20도까지 낮춰버리는 거야.
B점은 현재 온도가 20도씨가 됐어. 자, 그랬더니 B점이 되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14.7이지 왜? 20도일 때 14.7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현재도 14.7인데 지금 B는 무슨 상태란 얘기냐? 포화 상태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C점은 보시면 수증기를 더 집어넣었지. 자, 그랬더니 27.1까지 들어갔네.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도 27.1, 실제 수증기량도 27.1. 아, C점도 포화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포화 상태의 개념은 결국에는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다 있으면은 전부 다 포화 상태구나라는 그런 얘기야. 그럼 그 포화 수증기량 밑에 있으면요. 무슨 상태인 거야?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화 수증기량은 내가 가진 온도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 수증기량은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야.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으면 포화 상태야. 근데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불포화 상태로. 오케이?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결국에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기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야. 자, 다음 이번에는 물의 응결과 이슬점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응결이라고 하는 건 증발은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야. 근데 응결은 뭐야? 반대로 수증기가 물로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컵 표면에 물방울 맺힌다든가 아니면 이슬이라든가 자, 그 다음 안개라든가 김 서리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에 닿아서 물로 변하는 현상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응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응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응결이 언제부터 일어나느냐야. 자,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보이니? 자, 이거 중요하니까 잘 봐. 지금 A점은 현재 온도가 몇 도?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 그러면 요걸 읽어줘야 돼. A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이거야. 그죠? 아까 위에서 나왔지? 자, 근데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고 냉각을 했네. 쭉 냉각하다가 20도가 되니까 포화 상태가 됐지, 그지? 근데 잘못해서 더 낮췄어. 10도까지 낮춰버렸네. 10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7.6이잖아. 그러니까 공기 중에 몇 그램만 있을 수 있느냐? 7.6g까지 있을 수 있는 거야, 10도일 때는. 근데 내가 30도일 때 몇 그램 갖고 있었어? 14.7 내가 갖고 있었지. 그렇다면 이만큼은 공기 중에 수증기로 있을 수 없는 양이 되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공기 중에 수증기는 7.6g까지만 있는 거지 저거는 수증기로 있을 수 없는 양이야. 그럼 얘는 몇 그램? 7.1g이 뭘로 바뀌어? 수증기가 아닌 물로 바뀌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그걸 응결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느냐? 이때부터 20도. 무슨 상태일 때부터? 포화 상태가 되면은 그때부터 응결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때의 온도, 즉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냉각이 되다가 포화 상태가 돼서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슬점이란 포화 상태가 돼서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이걸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슬점이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니? 네. 자, 이슬점이 뭐라고?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라고.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그러니까 A점은 쭉 내려가다가 몇 도일 때부터 응결이 시작돼? 20도가 되면. 그러면 이 20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응결량은요. 물방울이 된 양은 어떻게 구해? 내가 가지고 있던 양에서 냉각된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주면은 그게 응결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슬점 측정하는 방법 보세요. 자, 알루미늄 컵에 물을 반쯤 넣고요. 그 다음 얼음 조각이 담긴 시험관을 물 안에서 휘휘 저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물이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지?
낮아지다가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순간이야.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그 순간이 바로 이슬점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야. 왜? 응결이 되는 온도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포인트, 핵심 포인트 한번 쓰자. 자, 얘기했지만 포화 수증기량이 있었죠. 포화 수증기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하고 자, 실제 수증기량하고 포화 수증기량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야. 오케이? 자,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은 서로 달라. 한 번만 다시 쓰자. 시간 좀. 아이씨. 자, 포화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은 서로 다른 거야. 그럼 이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야?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애는 바로 그렇지. 온도야, 온도. 알겠죠? 현재 온도. 자, 그 온도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 그걸 우린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현재 온도를 알면 포화 수증기량 알 수 있어. 온도를 알면 그때 최대로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실제 수증기량이 아니야. 알겠죠? 그럼 실제 수증기량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양이야. 그럼 실제 수증기량은 내가 갖고 있는 양인데 자, 온도가 내려가는데 온도가 내려가다가 어떻게 돼?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그걸 뭐라고 한다?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결국에는 이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이슬점을 결정해줘. 자, 이슬점을 결정해줘. 무슨 말이냐면 온도 수증기량과 이슬점의 관계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진다. 아유, 이렇게 실제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 3. 응결량 공기가 냉각되어 이슬점보다 더 낮은 온도가 될 때 응결되는 물의 양 검정색 오형 화살표 실제 수증기량 즉/kg 근데 A점의 대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즉/kg 오케이? 수증기량지 포화 수증기량 곡선 kg B점이라고 치자. 14.77.60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니? 응결량 A 냉각 A 공기의 이슬점 5, 10, 15, 20, 25, 30, 35 기온 이슬점 측정하기 과정 알루미늄 컵에 물을 반 정도 넣은 후 얼음 조각이 담긴 시험관으로 컵 안에 물을 젓는다. 알루미늄 컵의 바깥쪽 표면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의 온도 이슬점을 측정한다. 30도라는 결과 15 별표 사인 C에서 알루미늄 컵의 바깥쪽 표면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하였다. 알루미늄 컵 표면의 온도가 하강하여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었기 때문 얼음 이슬점 판단 이슬점 등호 냉각으로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등호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니? 포화 공기가 냉각되어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 7.6인 거 알겠죠? 냉각될 때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 AA의 이슬점 이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니? 냉각되어 포화 상태가 될 때 그렇지. 14.7이 포화 수증기량이죠. 그럼 이점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니? 10도 사인 C 그렇지. 7.6. A를 10도 사인 C로 냉각시킬 때의 응결량 A 공기를 자, 요걸 F점이라고 하면 자, 이제 문제 DEF의 공통점 DEF의 공통점 그렇지.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은 거야. 자,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으면 야 D점 봐봐. 쭉 내려가다가 몇 도가 되면 응결이 시작돼요? D점은 쭉 내려가다가 몇 도가 되면 응결이 시작돼요? 10도 온도 얘기해야지 그때는. 쭉 내려가다가 몇 도가 되면 응결이 시작돼요? 10도. E점 보세요. 쭉 내려가다가 몇 도가 되면 응결이 시작돼요? 10도. 그럼 F점도 언제부터? 10도일 때부터. 즉 DEF의 공통점 이슬점이 같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뭐가 똑같으면 이슬점이 같아 지금? 그렇지. 실제 현재 수증기량이 똑같으면 이슬점이 같은 거야. 또 현재 기온이 똑같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거고. 그런데 온도를 낮추니 포화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이 감소해요. 이런 말은 안 돼. 기온이 떨어졌더니 실제 수증기량 감소해요. 이런 말 안 돼. 기온하고 실제 수증기량은 상관이 없어.
또 이슬점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해요. 이것도 안 돼. 네. 이슬점과 포화 수증기량은 상관이 없어. 이슬점은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알겠죠? 서로 연관하면 안 되고 포화 수증기량과 기온, 실제 수증기량과 이슬점이 서로 친구 사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옆에 문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자, 옆에 문제 해보자. 해보자. 자, 1번에 1, 녹. 2번에 1은 A, 2는 7.6, 3은 27.1. 자, 1번에 증응. 2번에 이슬점, 녹. 3번에 B, 12.4. 여기서 질문. 오케이, 3번 보자. 자, 3번 보시게 되면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 그러면 이거 뭘 봐야 돼? 이슬점이 낮다. 이슬점은 누구 친구라고? 실제 수증기량. 결국에 가장 낮은 공기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제일 작은 놈이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B가 되는 거고요. 10도로 냉각시킬 때 응결량 10도 여기잖아. 그지? 10도로 됐을 때 응결량이 가장 큰 거는 이놈이 되겠죠. 그 다음 요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D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얼마를 갖고 있어? 20 갖고 있잖아. 10도가 되면 7.6만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20 빼기 7.6 해주는 거야. 다시 D점에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니? D점이 지금 여기잖아. 그지? 현재 수증기량 얼마야? 20이지. 근데 10도로 냉각하면은 자 10도가 됐잖아. 몇 그램만 있을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얘는 20g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20g의 수증기를 갖고 있었는데 7.6g만 있어야 된대. 그럼 나머지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은 수증기가 아니라 뭘로 있어야 돼? 물로 있어야 돼. 그게 응결량이야. 그게 얼마야? 그렇게 되는 거야. 빼주면 돼. 내가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주면 그게 응결량인데 자 주의할 거 여기 지금 공기 1kg이라고 나왔지? 이 그래프 자체가 1kg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뒤에 이제 문제 보시게 되면은요 간혹 가다가 공기 10kg 안에는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10배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또 질문 없니?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엔 상대 습도를 보자. 자, 이 상대 습도. 우리가 습도라는 말은 많이 알죠? 자, 습도. 습하고 건조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지. 상대 습도. 자, 이 상대 습도. 결국에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포화 수증기량이 뭐야? 내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이지. 실제 수증기량은 내가 실제 갖고 있는 양이지. 야, 내가 포화 100개를 채울 수 있어. 이 공간 안에. 수증기를 100개 채울 수 있는데, 70개만 채워져 있네. 그럼 몇 퍼센트 채웠다? 70% 그 얘기야. 그러니까 최대로 채울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채워져 있니?를 따지는 게 상대 습도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최대로 채웠을 땐 100%겠지.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애들은 다 100%야. 알겠죠? 자, 문제. 습도가 100%가 되면 실제 수증기량이 모두 같아요. 맞니 틀리니? 네. 그렇죠.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 게 아니라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 거지. 온도에 따라서 양은 달라지겠지.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을 하는 거야.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자, 습도가 100%가 되면 무슨 상태? 당연히 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가진 양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이슬점이 곧 내가 그 현재 온도가 곧 이슬점이 되는 거고.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니? 자, 요거 보세요. 상대 습도 변화. 수증기량이 많고 기온이 낮으면 습도가 높아진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하루 동안의 얘기인데 하루 동안의 기온이 오전 2시, 4시경에 가장 낮고 오후 3시경이 뭐 상대 습도가 가장 낮고 습도가 하루 중 가장 높을 때 기온이 3시경이고 상대 습도는 2시, 4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이슬점 나오죠? 이슬점. 자, 아까 이슬점은 누구라 그랬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라 그랬지. 지금 이슬점의 변화가 있다 없다? 큰 변화가 없죠. 이슬점의 변화가 크게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그럼 현재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기온이 높아졌다 낮아지네. 기온은 무슨 수증기량을 결정해주는 아이야? 포화 수증기량. 자, 여기야.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인데 이게 일정해. 자, 그 상태에서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하겠지. 이거 증가하면 습도는? 낮아지는 거고.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면 습도는?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상대 습도하고 기온이 반대로 가고 있어. 알겠니? 자, 옆에 보면은 예시로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유, 왜 이래. 자, 봐봐. 상대 습도의 변화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야, 지금 5.5g 있대, 여기는. 그지? 여기는 13.6g 있고, 당연히 습도가, 이 13.6g 있는 이 아이가 뭐예요? 더 습도가 높은 거지. 거의 채웠으니까. 됐어?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봐봐. 똑같이 7g 있어. 근데 하나는 10도고 하나는 20도야. 20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 즉 채울 수 있는 양이 더 많지. 그럼 상대적으로 습도가 20도일 때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10도일 때가 습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온도와 그 다음에 상대 습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 옆에 1, 2, 3번만 좀 해보자. 1, 2, 3번. 자, 1번에 뭐 나왔니? 식. 그렇지. 자, 그럼 식은 어떻게 돼? 곱하기 100. 이렇게 돼야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에는 OX. 자, 3번에 A는 기온, B는 상대 습도, C는 이슬점이죠. 오케이. 여기서 질문 있니?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같으면 상대 습도가 같다. 수증기량이 같으면 상대 습도가 같다 그랬잖아. 이거는 수증기량이 같으면요, 상대 습도가 아니라 이슬점이 같겠지. 이게 지금 들어있는 수증기량이니까 이건 실제 수증기량 얘기하는 거지. 근데 온도가 몇 도인지 안 나왔네. 그럼 온도에 따라서 수증기량은 똑같지만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다르니까 습도도 다르겠지. 됐어? 오케이. 자, 이번엔 구름의 생성 보자. 자, 이 구름의 생성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구름! 하늘에 떠있죠? 자, 여기 하늘에 떠있는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 수증기 눈에 안 보이거든. 하늘에 떠있는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들을 가지고 우리는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별표는 이거야. 구름의 생성 과정은 꼭 별표 쳐주셔야 돼. 자, 구름의 생성 과정 처음 해보자.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해줘야 돼. 자, 이 공기 덩어리가 일단 상승을 하잖아. 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기압이 낮아지겠지. 그럼 기압이 주변에서 누르님이 약해지니까 뭐 해버리느냐? 팽창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걸 우린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데, 팽창이 일어날 때 뭐 하는 거야? 기온이 하강해버려. 자, 요만큼의 부피를 갖고 있을 때는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만큼의 부피를 갖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이동을 해줘야 돼.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커지게 되고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예요. 공기 덩어리는 단열 팽창함으로 주변 공기를 밀어내는데 열을 소모함으로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게 쭉 올라가다가 기온이 하강하다 보면 어디에 도달하느냐? 이슬점 도달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뭐가 형성이 돼? 물방울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응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름이 되는 거죠. 이 구름이 생성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공기 상승이라는 거야. 공기 상승이 일어나서 팽창이 일어나고 온도가 떨어지고 이슬점에 도달하고 그 다음 응결이 돼서 구름이 됐어요 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언제 공기가 상승하느냐야? 이렇게 불균등하게 가열됐을 때 가열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겠죠. 상승기류. 자, 그 다음 공기가 이렇게 오다가 산 타고 올라갔을 때 우리 태백산맥이나 이런 데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구름 형성될 수 있고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지. 이때도 구름 형성되고요. 자, 기압이 낮은 곳. 야, 기압이 낮은 곳이야 여기가. 그럼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막 들어오니까 여기서 가운데는 올라가게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구름이 생성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단열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은요 그만큼 부피가 증가하면서 기온이 하강을 해요. 이 단열 팽창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단열 팽창하겠지.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위에 있던 공기가 아래로 내려왔어. 그러면은 기압이 높아지니까 압축이 되겠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기온이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오면 압축되면서 기온이 상승한다. 그걸 우리는 단열압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자, 구름 생성 과정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시면은 저근형 측은형 구름이라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저근형 구름하고 측은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요. 저근형은 수직으로 발달된 구름 얘기하는 거야. 측은형은 옆으로 퍼져 있는 구름 얘기하는 거야. 저근형은 상승 기류가 강할 때 나타나고요. 측은형은 상승 기류가 약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 오케이. 바로 옆에 1번, 2번 지금 빨리 해보자. 자, 별로 어렵지 않죠? 하고 있지? 오케이, 1번에 부피 팽창, 수증기 응결이죠. 그 다음 2번에 OOX, 그렇지. OOX죠. 어려운 거 없죠? 바로 강수로 가보자. 다음 페이지. 자, 강수. 비나 눈이 내리는 걸 강수라고 얘기해. 오늘 비 오고 있는데 이 비가 어떤 식으로 내리느냐지. 자, 이 구름이 만들어지고 나면은요. 여기 봐봐. 여기 그림 보시면 구름 입자 보이죠? 0.02mm. 빗방울 입자 2mm. 그죠? 자, 보시면 약 100만 개 구름 이상의 구름 입자가 모여서 한 개의 빗방울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가 한 방울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구름 입자가 모여줘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냐? 여기 병합설 나와 있게 되는데 이 병합설은 주로 이제 저위도 열대지방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대지방은 지표의 온도가 높잖아.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지표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지. 그러다가 0도가 되는 지역이 굉장히 높이 있어. 그러면 여기 구름이 만들어졌대. 여긴 0도보다 온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0도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물방울 형태로 있겠지. 그래서 작은 물방울들이 꽝꽝 부딪혀가지고, 자,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합쳐져서 커다란 비가 내리게 되는 거야. 자, 주로 어떤 비가 내리니? 따뜻한 비가 내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걸 우린 병합설이라고 얘기를 해. 어떻게? 물방울들이 결합해가지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병합설. 자, 별표는 이거예요. 빙정설. 이게 왜 별표냐? 우리가 여기거든. 중위도 지역. 자,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올라가야 온도가, 지표에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데 0도가 되는 지역이 금방 나타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 그럼 여기는 물방울이 주로 존재를 해. 0도보다 온도가 높은 데니까. 근데 여기는 0도보다 온도가 낮은 데야. 그래서 뭐가 있느냐? 얼음 알갱이가. 그 얼음 알갱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빙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이제 빙정 얼음 알갱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뭐도 있느냐? 물방울도 있어요. 물방울이 여기 0도보다 온도가 낮은데 왜 있냐? 기압이 낮거든.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낮지만 기압이 낮기 때문에 완전한 얼음 형태가 되지 않고 그냥 물방울 형태로 있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물방울 형태로 있는 애들을 우린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관행각된 물방울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곧장 얼진 않고 뭐로 바뀌느냐? 끊어지면서 수증기로 돼버리는 거야. 그렇다가 그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얼음알갱이가 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빙정이 커져서 무거워져가지고 떨어지잖아? 그럼 내리다가 녹으면서 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리면 눈이 되는 거고요. 자, 구름 속에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들러붙어서 눈이 커져서 내리면 눈, 내리다 녹으면 비. 이 얼음이 녹아서 된 비기 때문에 차가운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지금 빙정설이 일어나는 곳이 0도에서 마이너스 40도 사이야. 요 그 위에는 얼음반이 있기 때문에 주로 형성이 잘 안 되고요. 자, 또 하나. 너희들이 이제 뭐 얘기했냐면,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였니? 구름 생성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질문이야. 구름 생성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공기 상승이죠. 자, 여기서 지금 빙정설 봐봐. 여기서 이렇게 얼음알갱이가 내가 무거워져서 내려오다가 상승기류가 강해가지고 다시 올라갔네. 내려오다가 상승기류가 가서 또 올라갔네. 이걸 계속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거, 얼음알갱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계속 수증기가 들러붙으면서 얼음알갱이가 커지겠지? 네. 그렇게 커져서 뚝하니 떨어진 아이가 누구겠니? 우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럼 우리 밑에 1번 같이 해보자. 시작. 자, 1번 풀어주세요. 몇 분이야? 자, 쉽죠? 아, 어렵다고? 아니. 자,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내리는 아이는 누구? 그렇지, 가죠. 가가 0도가 금방 있는 빙정설에 대한 얘기고, 나는 0도가 높이 있는 병합설에 대한 얘기야. 자, AC 중에 물방울과 얼음알갱이가 함께 있는 층은? 그렇죠, B죠. A는 주로 얼음알갱이가 있고요. C는 주로 물방울이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 자, 집중 강의로 가봅시다. 자, 여기 지금. 자, 집중 강의 보세요. 따뜻한 물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입구를 막은 다음에 헤어드라 이거 가열을 했더니 어떻게 돼? 물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러다가 그걸 찬물에다 훅 담가 놓으니까 어떻게 돼? 다시 응결이 되는 거죠. 뿌옇게 되는 거죠. 자, 물이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되어 이게 점점 안에가 점점 맑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니까, 더워지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수증기가 많아지면 맑아지는 거겠지. 근데 찬물로 식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물로 식히면, 자, 찬물로 식히면 수증기가 응결하는 거죠. 응결. 온도가 냉각되면서 응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크 안쪽에 물방울에 맺히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야. 자, 그 다음 구름 발생 원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별표 한 번만 해줘. 꼭 기억해줘. 자, 여기 지금 간이 가압장치, 그 다음 액정 온도계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온도계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가압장치를 꾹꾹 눌러요. 가압장치를 누른다는 얘기는 압력을 막 가해준다는 뜻이야. 알겠니?
압력을 막 가해주고 있는데 그 뚜껑을 확 열어버렸네. 가압장치에. 여기 지금 뚜껑을 여는 순간. 그러니까 플라스틱 안쪽은 지금 압력이 꽉 돼 있어 높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뚜껑을 확 여니까 어떻게 돼? 확 나가면서 팽창하는 거죠. 자, 팽창이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자. 간이가압 장치를 눌렀을 때 온도는 상승을 하고요. 압력은 증가를 해요. 그리고 변화 없는데 여기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온도 상승에 대한 개념이야. 압력이 증가에 대한 개념이야. 구름이 소멸된다는 거. 그럼 구름 언제 소멸될까라는 건데 하강 기류가 형성되면 소멸돼요. 자, 구름은 상승 기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어. 근데 위에 있던 애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봐. 밑으로 점점 내려오면 압력에 의해서 압축되면서 부피가 감소하지. 그러면서 온도가 상승을 하니까 온도 상승하니까 포화 순기량이 증가하지. 그러면은 그만큼 수증기가 더 많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있던 구름도 사라지는 거야.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하강을 하는 거예요. 압력 감소하면서. 그래서 뿌옇게 흐려져요. 이게 응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구름 생성 실험인데, 자, 이때 향연기를 넣어서 또 해보네. 이 향연기를 넣으면 뿌옇게 흐려지는 걸 훨씬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 왜 그러느냐? 향연기가 거기 밑줄 치자. 응결핵 역할. 자, 응결핵이라고 하는 건 응결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걸 응결핵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름이 생성 과정에서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 부피가 팽창하고 기온이 이슬점이라고 내려가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어려운 건 없지? 네. 자, 이번에 이제 그래프 보는 거 보자. 그래프 보는 거. 이제 여기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여기인데. 자, A점은 현재 기온이 30도라 그랬죠? 그럼 현재 A점이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라고요?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은? 오케이. 근데 포화 수증기량은요? 그렇지. 27.1이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A점의 이슬점은 몇 도예요? 이슬점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점이라고 하면 온도가 냉각되다가 포화 상태가 될 때의 기온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이슬점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양에서 왼쪽으로 쭉 가다가 그래프랑 만났을 때의 온도만 얘기하면 돼. 이슬점은. 이슬점은 그냥 냉각되다가 포화 상태가 될 때 온도 얘기하는 거야. 그때부터 응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20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얘를 10도로 낮출 때 응결량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10도로 됐으면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10도가 됐으면 여기 갔다는 얘기죠. 자, 10도가 되면 여기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10도일 때는 7.6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만큼은 못 있어. 빼줘야지. 7.1g은 물로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응결량이 되는 거예요. 자, 습도 물어보네, 습도. 자, 이 습도 어떻게 구해요? A점에서의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번엔 비교하는 건데, 자, 여기 그래프 봐봐. 보이니? 자, 보시면은요, B하고 E가 온도가 똑같네. 온도가 똑같으면 뭐가 똑같아요? 그렇지. B와 E는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요. A와 D도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 C는 뭐 혼자네. 자, 그 다음 C, D, 2점을 보세요. C, D, 2점은 뭐가 똑같아요, 지금? C, D, E. 실제 수증기량. 그럼 실제 수증기량 같으면 뭐가 같아요? 그렇지, 이슬점. 쭉 내려오다가 냉각됐을 때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가 똑같은 거죠. C, D, E는 이슬점이 10도. A는 이슬점이 A의 이슬점은 20도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기 온도가 곧 이슬점이야. 포화 상태에 있는. B의 이슬점은 그렇지 20도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밑에 뭐 응결량 그 다음에 상대수도 나와 있는데 응결량 한번 볼까? 5도로 냉각했을 때 여기 응결량 이번 이거 보이니? 5도로 냉각했을 때 응결량 AB는 몇 g이니? 몇 g이니 AB가? 5도가 되면 AB는 여기란 얘기죠? 그죠?
그럼 이만큼이 응결이 되겠죠? 14.7 빼기 5.4가 되겠네요. 자, 14.7 빼기 5.4가 되는 거야. 됐죠? 응? 됐어? 아,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거 다 써야 되는구나. 얘들아, 이거 써보자. 니은은 뭘까? 근데 기억은 어디 있니? 아, 왼쪽에 있었어? 아, 왼쪽에. 오케이. 응결량 이거 얼마야? 오케이, 했고. 그 다음. 니은은 얼마니, 그럼? 20. 디귿은? 30. 오케이. 그렇다면, 리을은? 뭐? 포화수증기량 물어보잖아. 14.7. 쏘리. B는? 오케이. 자, 그 다음. 실제 수증기량. A, B는? 그렇지. 자, 이슬점. A, B는? 20도. 자, 그 다음. 지금 못 따라가겠어? 제가? 아니요. 따라가는 거야? 네. 정말? 자, 그 다음 응결량 보자. 그러면은 5도로 냉각했을 때니까 A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4.7을 갖고 있죠? 그럼 5도가 되면 몇 그램 갖고 있어야 돼? 5.4를 갖고 있어야 되죠? 이거 산수하시면 얼마니? 네? 9.32 되겠죠. 자, 그 다음 5도로 냉각할 때 응결 5kg이야. 여기 지금 이거 잘 봐. 문제 5kg이야. 그렇지. 5kg.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는 전부 다 몇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1kg야. 그러니까 5kg이면 어떻게 돼야 돼? 9.3에다가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럼 디귿 치읓도 있네. 치읓. 자, 치읓에 뒤에 상대습도 구하는 식을 먼저 불러보자. 뒤에 상대습도 구하는 식은 포화 수증기량 얼마? 14.7분의 현재 수증기량 얼마? 7.6이야? 7.6이구나. 글씨가 안 보이네. 자, 14. 우리 75쪽 이제 채점하자. 1번에 기억, 니은, 2번에 5, 3번에 3, 4번에 3, 5번에 4, 6번에 4. 넘기지 말고 여기서 질문 먼저 하자. 6번이요. 2번부터 할게요. 자, 2번 보시게 되면은요,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보자. 5번에 나는 가보다 기온이 높아서 증발이 잘 일어난다. 나와 나는 지금 기온이 똑같아요. 응? 그리고 얘는 뚜껑 닫아놨잖아. 네. 뚜껑 닫아놓으면은 금방 포화 상태가 되겠지. 포화 상태가 되면 증발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말은 나는 가보다 기온 나는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지. 가와 나가 온도가 다른 게 아니야. 가와 나는 온도는 똑같아. 온도 똑같은데 나는 뚜껑이 열려 있기 때문에 증발이 잘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3분 네,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 분자수가 나가는 이게 지금 포화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가는 포화 상태가 되면은 물에서 나오는 물 분자수하고 공기 중에서 들어가는 물 분자수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땐 물의 양이 줄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그게 포화 상태라고.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되면 물 입자는 이동하지 않아요. 그럼 틀려. 물 입자는 이동을 해. 근데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은 거야. 또 아까 6번. 자, 6번에 보시게 되면 6번? 이거 물방울 맺히는 거잖아. 공기 중에 수증기가 연결되는 거지. 너 몇 번이라 했어 이거? 이거 물이
물인데 뭘 또 응결까지 해. 수증기가 응결하는 게 물이 되는 거지. 자, 7번에 2번, 8번에 4번. 그 다음 9번에 15도. 자, 그 다음 10번에 6.6g, 11번에 5번, 12번에 2번, 13번에 5.88g인데, 여기서 질문. 10번이요. 9번하고 10번. 자, 9번 해보자. 이거 잘 봐.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기온이 30도인, 현재 30도야. 5kg 체크 꼭 해놔. 왜냐면 이 표는 1kg을 기준으로 하는데, 문제상에서 몇 kg인지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거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5kg 속에 53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새벽에 이슬이 맺혔다면 몇 도일까요? 지금 이건 1kg을 얘기하니까 5kg에 53이면 1kg은 몇 g 있다는 얘기니? 자, 그죠? 10.6g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몇 도가 되면 1kg에 10.6g 있으니까 몇 도가 되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겠어? 오케이? 이슬점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슬점이 몇 도니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자, 10번 해보자. 기온이 25도이고 이슬점이 15도인. 자, 기온이 25도인데 자, 기온이 25도인데 이슬점 체크해줘. 이슬점 15도. 이슬점이 15도. 그럼 10.6g 있다는 얘기네. 그게 현재 수증기량이에요. 실제 수증기량. 1kg에 10.6g 있다는 얘기야, 현재. 오케이? 자, 그러면은 1kg에 10.6g이니까 2kg에 몇 g 있겠니?를 따지기 전에 응결량을 물어보네. 그러면은 10.6이 있었는데 10도가 되면 7.6만 있어야 되니까 10.6 빼기 7.6은 몇이야? 3이죠. 근데 3이라고 쓰면 안 돼. 왜? 공기 2kg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 아, 이거 지금 3g은 1kg이었을 때 3g이야. 오케이? 네. 또 질문 가자. 13번까지 질문 없니? 없으면 14번 가자. 14번에 4번, 15번에 기억 디귿, 16번에 5번, 17번에 3번, 18번에 2번, 19번에 1번. 여기까지 질문. 16번부터 볼게요. 자, 16번에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응? 자, 16번에 옳은 것은 그랬는데, 5번에 C가 거의 일정한 거. C가 뭔데? 그렇지. 이슬점이죠. 이슬점이 일정한 이유가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슬점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잖아. 응? 넌 몇 번이라 했어? 2번 했는데, 문제 하나 봤어요. 뭐이 잘못 볼 게 뭐 있어, 지금. 딱 봐도 아니구만. 또 몇 번이라고? 19번에. 구름이 생성될 때 첫 번째 경우 뭐라 그랬어? 공기 상승이라 그랬죠? 그럼 공기 상승이 아닌 거 찾으면 돼요. 주변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경우는 가운데 공기가 비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 오히려. 이게 이제 고기압 중심으로 흔히 얘기를 하는 건데, 주변에서 공기가 들어올 때는 주변에서 공기가 모이니까 가운데 갈 데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 그거 저기압이고, 반대로 1번과 같이 공기가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는 가운데 비니까 위에서 있던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 그래서 1번은 아니야. 이거 15번. 15번에? 자, 15번에 난로를 피웠잖아.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네. 온도 올라가면 포화순기량 증가하겠네. 그래서 디귿 맞죠? 포화순기량 증가하면 습도는 낮아지겠네. 기억 맞죠? 근데 이슬점은 어떻게 될까요? 어허이. 이슬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어허이. 현재 수증기량인데, 야, 내가 이 교실 안에 지금 10개의 수증기가 있는데 내가 난로를 폈어. 그럼 수증기가 갑자기 막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니? 아니요. 아니죠. 온도가 변화되는데 수증기량이 무슨 상관이야. 네. 내가 난로 폈다 그래서 여 안에 수증기가 10개 있는데 그 10개가 갑자기 5개로 줄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대로 10개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슬점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일정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리을의 실내 수증기량도 일정이에요. 또 질문. 오케이. 20번에 4번.
21번에 1번, 22번에 4번, 23번에 2번, 24번에 5번, 25에 5번, 여기서 질문. 21, 넌 너? 21. 21, 20. 자, 21번부터 볼게. 자, 21번에 지금 보면 간은 플라스틱 벽에 간이 가압 장치를 달린 뚜껑으로 닫은 후에 간이 가지고 여러 번 꾹꾹 누른 상태야. 네. 나는 뚜껑을 확 여는 상태고 네. 간은 지금 압력이 높은 거겠지. 네. 그럼 단열 압축이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야. 포화 숨기량이 증가해. 그죠? 그래서 플라스틱 병 안이 뿌옇게 흐려진다는 아니지. 언제 흐려져? 나일 때 뚜껑을 확 여는 순간 팽창하는 거야 갑자기. 그래야지. 그렇지. 압력을 지금 가한 거야. 야, 내가 꾹꾹 눌러가지고 압축을 꾹 시켜놓은 상태야. 간은 뚜껑 여는 순간 압축된 게 펑 나오면서 팽창하는 거지. 아, 그래서 나가 뿌옇게 흐려진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4번을 왜 가? 공기 상승하면 야, 구름 생성 과정 첫 번째 공기 상승, 부피 팽창, 네. 온도 하강. 네. 그래, 부피가 팽창해서 온도 하강했다고. 나가 지금 여기 뚜껑 여니까 팽창해가지고 온도가 하강한 거야. 네. 그 다음 22번에 보시면 22번? 자, 22번에 보시면 여기 표를 보고 하는 거네. 그래서 구름이 생기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도는 기온과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야, 기온하고 이슬점이잖아 지금 현재. 그러면은 언제부터 구름이 형성되겠어? 현재 기온이 이슬점과 같아질 때, 오케이? 그때가 포화 상태잖아.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현재 기온이 이슬점과 같아졌을 때가 포화 상태란 말이야. 지금 봐봐. 기온이 저기 H3에서 지금 기온이 점점 올라갈수록 내려가고 있네. 이슬점도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 역전됐지 지금. H4에서. 그 얘기는 뭐야? H3과 4 사이에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질 때가 생겼다는 얘기지. 그때부터 응결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구름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 23번. 자, 23번에 이건 열대지방이잖아. 병합설이야. 물방울들이 뭉쳐가지고 되는 거지. 2번? 그렇지. 그러니까 영도가 어디 있는지 잘 보시면 돼. 오케이? 좋아요. 서술형은 각자 좀 채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압과 바람으로 가자. 기압과 바람으로. 자, 기압과 바람 먼저 우리 그 80쪽에 보면은 기압과 바람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이 기압이라고 하는 건 이 기압은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기들도 이제 뭘 해주는 거야? 얘네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면서 충돌을 하게 되고 압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이제 기압이에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느냐 그걸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이 기압은 모든 방향 밑줄 한번 해줬어요. 모든 방향. 자, 당연히 모든 방향에서 작용을 하겠지. 응? 자, 모든 방향에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유리컵에 물을 담고 종이를 덮은 다음에 거꾸로 해도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이거 살살 해야 되지, 그지? 밑에 기압 때문에 이게 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야.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뚜껑 닫잖아요. 얼음물을 넣으면 플라스틱 병을 얼음물에 넣으면 추워지잖아. 추워지면 공기의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외부에 있는 압력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펼쳐놓고 자를 확 하고 빠르게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신문지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 한번 해봐. 신문지 쫙 펼쳐놓고 자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갑자기 확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빠르게. 그러면은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위에서 누르는 기압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기압이 잘 못 느껴. 못 느끼는 이유가 공기가 날 막 짓누르고 있지만 그 짓누르는 걸 몰라. 그 이유가 걔가 짓누르는 힘과 내가 미는 힘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기압이 이렇게 되는데 자, 옆에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어? 마그데부르크의 방구라고 나와 있죠. 마그데부르크의 시장이자 과학자인 게리케는 1654년 방구 2개를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공기를 빼낸 거지. 자, 그리고 말 8마리가 끌어당겼더니 겨우 분리가 됐대. 그만큼 안에 이제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공기를 빼낸 상태니까 외부 압력이 세지니까 얘네들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만큼 기압이 센 거지. 그 기압을 측정한 실험이 이게 토리첼리, 별표 한번. 자, 이 기압 측정 실험인데, 이 토리첼리가 이거 수온을 이용해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최초로. 자, 보시게 되면, 이 수온을 수조에다 이렇게 담아놓고요. 수온을 담아놓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한 1m짜리 유리관이 있어. 그 1m짜리 유리관에다가 수온을 가득 집어놓은 거야. 그리고 뒤집어. 그리고 살살 수조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어떻게 하는 거야? 손을 딱 하고 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손을 딱 하고 떼는 순간 여기 뚫렸잖아, 그지?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얘네들이 확 하고 내려와줘야 될 거 아니야? 쏟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쏟아지긴 쏟아지는데 어디에서 76cm 되는 지점에서 멈췄네라는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럼 얘가 왜 안 쏟아지고 이렇게 멈췄을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겠지. 가득 집어넣다가 내려왔으니까. 그럼 여기 76cm의 수온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있겠지. 그게 B야. B가 수온 기둥 76cm가 누르는 압력이야. 이게 안 내려오는 이는 밑에서 똑같은 힘으로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A야. A가 밀어 올리는 게 바로 수온이 밀어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야. 근데 이 수온은 여기도 밀어 올리고 있단 말이야. 여긴 누가 밀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기압과 수온 76cm의 압력은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온 76cm가 누르는 그 압력이 우리가 공기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1기압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니? 그거를 물로 하잖아? 물로 하게 되면 10m까지 올라가요. 물기둥을 대략. 수온 기둥이니까 76cm지 물기둥을 하면 10m까지도 올라가요. 자, 다음 기압이 높아지면 수온 기둥 높이도 높아지고요. 기압이 여기서 누르는 힘이 세지잖아. 그럼 여기서 미는 힘도 세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높아져. 오케이? 자, 다음 기압이 낮아지면 여기가 낮아지면은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여기서도 힘이 약해지니까 여기서 힘이 약해져. 즉 높이가 낮아진다는 뜻이야. 알겠니? 자, 그러니까 이 수온 기둥을 들고서는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잖아? 그럼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지.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기압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기울어지거나 굵기가 굵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체크해줘. 굵기가 굵거나 기울어지거나 그래도 76cm에서 멈춰요. 1기압이면. 그 이유가 뭐야? 단위 면적당 압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81쪽에 한번 문제 해보자. 오케이, 81쪽까지 채점하시고요. 자, 1번 해보자. OX, X죠. 2번에 1기압, 높아진, 일정하다. OX, X. 됐니? 어려운 건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 그 다음 82쪽